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유용호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지금 권인규 교수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오늘 발표는 신현준 박사님께서 해주기로 되어 계셨는데 오늘 국민안전처에 갑작스러운 좀 일이 생겨서 국민안전처에 들어가셔서 제가 오늘 대신 그 발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특수목적형 터널, 즉 그 대심도의 고심도의 해저 터널에서의 화재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04년에 지하 공간의 환경 개선 및 그 화재 안전 연구단이라고 하는 국내 최초의 지하 공간의 환기 방제 연구단을 수행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고속철도 터널의 건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기 방제 분야에 대한 정부 수탁 연구도 수행을 하고, 그 이외에도 많은 터널과 지하 공간에 대한 화재 안전 대책을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가 그 해저 터널, 즉 그것도 해저 터널도 심도가 깊어지는 해저 터널에서의 환기와 방제 대책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단이 지금 현재 3년 차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앞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대심도 복층 터널 연구, 복층 터널을 건설했을 때 그 대심도 복층 터널에서의 환기와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한 연구가 현재 5년짜리 연구단이 지금 현재 8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그 해저터널 연구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저터널 연구단은 현재 지금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을 포함해서 10개의 기관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약 75억 정도의 정부 지원금과 그다음에 3억 4천만 원 정도쯤의 그 기업 부담금을 가지고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개의 카테고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그 철도 터널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륙 간의 철도 터널에 해저 터널이 건설했을 때 환기와, 그리고 철도 터널, 고속철도 터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는 공기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가 났을 때 구조물의 손상을 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화 대책과,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보수 보강을 어떻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개통을 시킬 것이냐고 하는 화재 분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피난과 연기 제어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IT가 기반으로 한 유지관리 분야. 이 유지관리 분야는 화재뿐만 아니라 그 터널 구조물의 그 변형 등 각종 안전 대책에 대한 매니지먼트 부분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같이 10개 기관이 같이 기관하고 있으며 총 토탈 연인원 87명이 연구원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연구는 지금 현재 그 국내에서 해저 터널 중에 지금 고심도의 해저 터널로서 지금 현재 가시권에서 기본 설계를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제주와 호남과 제주 간을 연결하는 그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금 현재 정권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이거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해저 터널이 시작이 됐을 때 바로 연구단에서 개발한 모든 기술들을 총집약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서 바로 수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가상설계단을 이름을 붙였는데요. BIM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 터널에 대한 설계 요소를 기반을 해서 지금 현재 가상설계로 설계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말씀은 바로 에어커튼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어커튼은 공기로 막을 형성시키는 거고요. 에어커튼 이외에도 워터커튼이라고 해서 수막으로 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 에어커튼에 대해서 좀 그 기술을 좀 발전시키고자 했고요. 다른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것과 조금 다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에어커튼 시스템을 좀 더 개선을 좀 하고 싶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에어커튼들은 비교적 바깥쪽에 있는 화재가 나지 않은 쪽에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서 커튼을 치던 방식에, 저희는 안쪽에 있는 연기가 발생되어 있는 연기를 해서 자칫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는 것을 좀 차단하고자 했고, 지금 현재 에어커튼이 일방향 90도 방향으로 바로 내려서 바로 밑에 하부 있는 쪽에서 와류 현상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 재유입을 좀 막기 위해서 수치 해석을 통해서 적정 각도, 저희는 15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5도 각동을 이용을 해서 그 연기를 좀 안쪽에 가두어두는 방향을 좀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본 시스템은 저희는 그 기존에 있는 에어커튼 시스템을 좀 고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터널과 도로 터널 중에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km 위의 단 터널에 지금 현재 화재 대책이 없는 터널들 위주와 그 다음에 그 군안역, 그 우리나라 현행법상 15km 이상 되는 터널에 철도 터널에 군안역을 설치하고 있을 때 군안역의 안전 대책을 조금 더 확보해서 피난 약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을 그 적용하기 위한 적용성 평가들을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일명 시로코펜이라고 하는 펜을 이용을 해서 그 면풍속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편이 풍속이 최대한 그 풀리 디벨롭된 상태에서 면 상태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펜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모듈을 각 1m 모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류식 터널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횡류식 터널에 적용을 할 것을 저희가 기본으로 하는데 종류식 터널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종류식 터널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어 커튼이 설치되고 난 윗부분으로의 기류가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자동 기류 저장 장치도 함께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어 커튼에 대한 적용은 뭐 유럽에서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 등 각국에서 상당히 많은 수치 해석이라든지 실험적인 연구들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 적용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적용성이 있다. 그다음에 적용하는 거에 대비 그 효용성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논의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도 그 저희가 매원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에 지금 현재 그 시범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2군데 터널에서 현재 시범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 에어컨 저희가 시범 설치가 돼 있고 저희들이 설치가 개발이 몇 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크게 그 활발히 효용되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90도 직사 방식에 의한 방식과 그다음에 설치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좀 높았다라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커튼의 효율 방식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그 안에 있는 연기를 돌리는 방식, 리서큘레이션 시키는 방식과 분사 각도를 최적화시키는 방식, 그리고 얘를 좀 최소한으로 좀 경량화시키고 안을 좀 최소화시켜서 그 금액을 좀 코스트를 좀 최대한으로 좀 다운시켜서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을 경제성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에어커튼과 관련되는 것들은 그 터널 내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터널에서 요구하는 지금 국내 기준에서 요구하는 250도에서 1시간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내화 성능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내화 성능도 같이 점검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도로 터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을 사용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에어컨 저희들이 착용하려고 했던 에어컨에 저희들이 첫 번째 문제점으로 찾아보는 것이 90도 분사 각도였습니다. 90도 분사 각도를 저희가 시험을 해보고 수치 해석을 해보면 바닥 쪽에서 나오는 맴돌이 와류가 너무 커서 볼텍스가 너무 커서 밑에 쪽으로 끊임없이 재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도를 변형을 시켜서 한번 수치 해석을 해봤습니다. 5도, 10도, 15도, 20도, 25도까지를 꺾어봤는데 15도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했고요. 그 15도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했을 때의 전체 터널 1km 이상에 대한 터널을 넣고 수치 해석을 했을 때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 실험을 통해서 직접 성능 평가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에는 40m의 모형 터널이 있습니다. 도로터널 그 투레인을 갖춰놓은 터널인데요. 도로터널 모형 터널에서 실험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그 직선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패턴으로 나와 있는 황간 터널을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황간 터널은 길이가 120m 정도쯤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쪽 부분에 소형 승용차 폐차를 저희가 실험 대상으로 했고요. 그 화원에서부터 약 90m, 100m 정도쯤 떨어진 위치 쪽에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실제로 에어커튼이 작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험을 하였습니다. 맨 끝에 있는 거 클릭 한 번만 해봐 주시겠어요? 실험할 때 실험 동영상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횡류식 방향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종류식 방향의
적용을 해봤습니다. 종류식 방향의 경우는 터널 종방향으로 규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윗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오픈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얘가 닫혀서 에어커튼 밑으로 닫히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연기가 발생됐을 때 에어커튼 밑에 쪽 부분은 에어커튼이 바깥쪽으로 연기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이 되고요. 15도 분사 각도에 따라서 에어커튼에 의해서 연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 저희가 낼 수 있는 차단이 될 수 있는 성능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온도 역시도 화재 안쪽에 있는 온도는 바로 안쪽에 있는 온도는 기류 천장부 온도가 아니고 에어커튼 바로 안쪽에 바로 안쪽에 있는 온도입니다. 온도 차이가 바깥쪽에 있는 쪽은 에어커튼 바깥쪽은 일반 평등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CO 온도 역시도 안쪽이 40에서 40 ppm에서 50 ppm 정도를 한 반면에 일반 대기 온도 대기의 화염 정도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로 터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철도 터널에 지금 헤더 터널에 사용할 수 있는 군안역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안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대 터널인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터널이 화재가 나면 터널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 차량이 터널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15km 이상 되는 터널에는 군안역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군안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군안역에 적용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첫 번째 똑같이 저희가 수치 해석을 수행을 해봤고요. 수치 해석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모형 터널에서 군안역을처럼 만들고 군안역 위쪽에 에어커튼을 설치를 해서 실험을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이거 동영상을 한번. 실험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터널 내에 제연 기류를 형성하지 않고 에어커튼만 쳐서 연기를 차단하는 방법. 또 군안역과 연결되어 있는 피난 연결 통로에서는 가압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꺼져 있는 상태. 또 가압과 그 다음에 피난 연결 통로에서의 가압과 피난 에어커튼과 밑으로 하부되는 것을 전부 다 사용하는 상태.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서 저희가 각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에어커튼을 설치했을 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방식은 바깥의 외부의 온도, 내부 에어커튼 안쪽 군안 쪽의 온도는 완벽하게 차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이 실험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개선을 약간 좀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팬 용량이 군안역에서 사용하기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풍압이 너무 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팬 용량을 조금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좀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는 최적화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온도 분포 역시도 바깥의 외부 대비 에어커튼을 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올라가는 것 대비 에어커튼을 쳤을 때 평균 온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250도에서 1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내화성 유보성능을 지금까지는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은 팬의 송풍기의 내화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험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250도에서 60분, 1시간 동안의 가동과 그리고 그랬을 때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 군안역에 적용을 하기 위한 설비는 보시는 것처럼 화재가 났을 때 군안역에 열체가 들어오면 에어커튼이 연기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군안역에서 대피 통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피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가압을 해서 상대편 터널이나 아니면 피난연락객 쪽에서 가압을 해서 가압한 상태의 버블 이펙트를 저희가 이용한 피난을 도와주고 에어커튼 하부 쪽에서 생길 수 있는 재유입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부 갤러리 상태로 뺄 수 있는 배연 시스템의 복합 시스템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밑으로 뺄 수 있는 가압 시스템, 하부로 빠질 수 있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20%에서 30% 정도쯤으로 잡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가압 설비와 그다음에 에어커튼 시스템을 차단을 해주는 설비로 피난하는 피난자들에게 평균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의 피난 도움 시간을 줄 수 있는 형태를 맞출 수 있도록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안역에서의 소화 설비는 대심도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관의 길이나 그러니까 배관의 두께나 아니면 물의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압축포 공기설비, 일명 CAF라는 것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방법은 저희가 이제 개발되어 있는 CAF 포설화 설비의 적용성 검토와 그 다음에 포수화 설비가 가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약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약점들이 극복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물소화 설비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 군안역에서의 안정성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에어커튼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에어커튼은 도로 터널인 경우에는 횡류식 방식의 적용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요. 이 보셨던 것처럼 종류식 방식의 같은 경우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경우에 1km의 단터널이 전체 터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1km 이하의 단터널 중에 2004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터널인 경우에는 피난 연락등이 750m의 간격만에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터널들이 500에서 1km 정도 되는 도로 터널들이 지금 현재 피난 연락경도 그리고 어떠한 제연 설비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터널에 소화기와 비상전화기 정도쯤만이 구비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단터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화재가 났을 때 안전성을 담보해주기 위한 방법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제트팬을 단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터널과 피난 연락경을 새롭게 신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터널들에 대해서 화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제안하고자 하는 설비 중에 뭐 수막, 그다음에 에어커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 제안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 에어커튼 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개정 준비 작업 중인 방제 설비 지침 개정 작업 중에 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 제안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군안역 해저 터널에 있는 부분입니다. 군안역 해저 터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km 이상 되는 터널에 대해서는 군안역을 저희가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군안역의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떠한 군안역에서 뭐뭐뭐 가서 에어커튼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안역 저희가 KTX 같은 고속철도라고 했을 때 20m짜리 연량이 들어가게 되면 군안역 길이가 400m 정도가 되고요. 400m의 이 피난 연락경은 설계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2개에서 3개, 많으면 4개 정도밖에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난 연락경 그 군안역에서의 플랫폼은 약 한 2m 정도쯤의 아주 자그마한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그마한 피난폭을 가지고 피난폭에 3개에서 4개밖에 되지 않는 피난 연락경으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 약자들, 그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인 경우에 그들에게 피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가 에어커튼 시스템을 해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시스템은 이런 그 위험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해저 터널, 대심도 해저 터널이나 그 다음에 그 대심도 저희가 프랑스 라데펑스 같은 것을 기본 모델로 삼아서 대심도 물류센터와 주차장과 아주 여러 것들 복합적으로 만드는 복합 지하 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막 설비와 에어커튼이 설치되고 있는 것처럼 설치되고 있는 것들의 경제성을 최대한 낮춰서 인스톨 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 해저터널 연구단과 함께 지금 대심도 지하 공간에서의 복층터널에서의 화재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은 제가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약 65억 정도의 정부 출연금을 가지고 5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약 한 지금 현재 1년 11개월, 12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개발되는 연구된 내용들도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서울시와 부산시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될 것이고요. 아마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개발 진행되고 있는 연구 사항을 또 좀 더 흥미롭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